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경찰학 개론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이제 경찰학 개론을 어떻게 공부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 가지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교재는 박영사에서 나온 경찰학을 가지고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찰학 개론의 전체 체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학 개론은 폴리스 사이언스, 인트로덕션이죠. 그죠? 인트로덕션 투 폴리스 사이언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찰학 개론은 크게 총론과 강론으로 구분이 됩니다. 먼저 총론을 보면 경찰 제도사, 비교 경찰 제도론, 경찰 행정법, 경찰 인사론, 경찰 조직론, 범죄학 개론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론은 대학의 경찰 관련 6과목이 합쳐진 방대한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강론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경찰의 그 세부적인 기능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방범, 수사, 경비, 교통, 정보, 보안, 경무 해서 8개의 경찰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마다 과목이 하나씩 나와가지고 먼저 경찰 예방론 했을 때 생활안전 경찰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경찰 수사론, 경찰 경비론, 경찰 교통론, 경찰 정보론, 경찰 보안론, 경찰 외사론, 경찰 관리론 등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강론은 대학의 경찰 관련 8과목이 합쳐진 많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지금 대부분 이제 경찰 채용 시험에 관심이 있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경찰이 되고 나면 성진 시험이라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럼 그때 이런 과목들을 경찰에서는 경찰 실무다라고 해가지고 경찰 실무 1, 경찰 실무 2라고 해가지고 경찰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경찰학 개론은 여러분이 나중에 경찰이 되더라도 성진 시험 과목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경찰학 개론 기초를 잘 닦아 놓으시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경찰이 되었어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경찰 개론이다라고 했을 때는 총론과 강론을 총 14권의 교과서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경찰학 개론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개론은 인트로덕션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원론은 프린시플라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개론과 요론의 차이가 뭐냐, 그죠? 개론과 원론의 차이가 뭐냐라고 했을 때는 개론은 인트로덕션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경영학 원론 이런 것처럼 이렇게 원론이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프린시플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는 개론과 원론의 수업은 어떻게 구별이 되냐면 개론은 한 학기 수업의 내용이 되고 원론은 1년의 수업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경찰학 개론이다 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대학에서는 한 학기, 그죠? 6개월 동안 수업을 하게 되고 그리고 경영학 원론 이렇게 했을 때는 1년, 그죠? 1학기 2학기 합쳐 가지고 1년 동안 수업을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경찰학 개론 굉장히 방대한 과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암기를 통해서 공부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경찰학 개론이 무려 한 14권이 합쳐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방대한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이걸 또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또 요령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키워드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이제 경찰학 개론책을 처음 봤을 때는 그 방대한 이제 두께의 볼륨이 너무 두껍죠. 그래서 그 두께에 겁을 먹게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1페이지부터 한 700페이지까지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 1페이지부터 700페이지까지를 읽었을 때 여러분이 전부 다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닙니다. 즉 수업을 한 번도 듣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고등학교 과정이라든지 대학교 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식을 습득을 했기 때문에 한 번도 수업을 듣지 않았지만 그냥 보는 순간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자, 그런데 반대로 이거는 혼자서 아무리 읽어봐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때는 이른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그래서 이제 대학에서는 이제 교수님들이 될 것이고, 일반 이제 학원에서는 이제 학원에 있는 강사분들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경찰학 개론이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쭉 살펴보면 나머지 쭉 그냥 수업을 안 들어도 이해가 되고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그냥 설명을 한 번만 들어버리면 이해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경찰 인사위원회 혹은 경찰위원회 뭐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처음 들었을 때는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한번 쭉 듣다 보니까 그래 뭐 이 정도는 이해가 되는구나 라고 해가지고 쉽게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아무리 들어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가 한번 수업을 듣고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또 혼자서 책을 여러 번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논점이라고 합니다. 논점. 그래서 이 논점은 혼자서 해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경찰학 개론 같은 경우도 처음부터, 즉 1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를 봤을 때 모든 것이 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부분은 쉽게 이해가 되는데 어떤 부분은 탁 막히더라는 거죠. 이런 게 뭐냐? 논점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이런 논점은 여러분 포스트잇이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포스트를 싹 붙이기 시작합니다. 책에다가 표시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표시를 했을 때 그 논점은 한 100개가 안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경찰 시험 과목이 5과목이 있는데, 그죠? 5과목이 있는데, 그 5과목은 결국이 뭐냐면, 논점을 과목당 한 100개를 이해를 누가 빨리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성부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경찰학 개론도 결론적으로 논점은, 즉, 이거는 설명을 듣고 계속 이해를 해야 되는 아주 어려운 파트가 되겠죠. 그런 논점은 100개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경찰학 개론도 100개, 그죠? 그것도 영어도 그렇게 어렵다고 하지만, 여러분은 잘 모를 수가 있는데, 예전에 그 영어 학습서 중에 굉장히 이제 히트를 친 게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책이 옛날에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이렇게 있었는데, 하여튼 그 모든 영어 책에 대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뭐 이렇게 어디 가는지 모르고 헷갈립니다. 그런데 체계를 가지고 딱 보게 되면 결국 영어 문법이라는 것이 1번 명사, 그 다음 뭐 동명사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 21번 뭐 도치 구문 이렇게 해가지고 그 어렵다고 하는 영어도 문법은 21개밖에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이 21개의 영어 문법을 자기 머릿속에 잘 이해를 하는 사람은 나머지는 다 어휘력 싸움인 거죠. 수구라든지. 그죠? 그 다음 또 우리가 이제 법률 용어라고 하는데, 경찰 용어, 이런 것도 우리가 전문 용어라고 하죠. 자, 이런 것도 한자가 많습니다. 그죠? 근데 한자도 우리가 그렇게 우습게 알고 있는 영어, 천자문에 말 그대로 한자가 1000개가 있죠. 그 한자 1000개만 알면 지금 어지간한 어려운 한문 서적을 다 읽을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 어려운 법률 용어도, 한자로 써 있는 어려운 법률 용어도 결국에 한자 1000개의 싸움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영어 단어책에 버케블러리 22000, 그죠? 복화 22000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 33000도 있습니다. 그죠? 복화 33000, 버케블러리 33000. 자, 근데 얼핏 보면 이 버케블러리 22000에 단어가 몇 개가 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대부분은 한 22000개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단어를 만약 여러분이 시간이 있어가지고 하나, 둘, 셋 이렇게 헤아려 보면 결론적으로 버케블러리 22000에 있는 단어는 1000개입니다. 근데 1000개가 있는데 왜 22000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느냐라고 한다면 그 어휘의 수준이 22000의 수준이라는 겁니다. 수준. 그래서 그 버케블러리 22000에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단어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뭐 스쿨이라든지, 그죠? 뭐 유니버시티 이런 평이한 단어는 없습니다. 듣도 보도 못했던 어려운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영어도 단어 1000개 싸움이고 문법 21개, 그죠? 그 싸움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찰학 개론 같은 경우도 논점이 100개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100개를 누가 빨리 이해하느냐, 거기에 따라 성부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영어도 방금처럼 그런 식으로 논점 100개가 안 나올 것이고, 한국사도 100개가 안 나올 것이고, 그죠? 형법 100개 안 나옵니다. 그죠? 또 형수법 또 100개가 안 나옵니다. 이게. 자,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5과목이기 때문에 시험이라는 건 뭐냐면 이 곱하기 5니까 500개의 논점을 누가 빨리 이해하냐, 이것이 시험의 당락을 가른다. 그러면 이제 9급은 5과목이지 않습니까? 그죠? 9급은 5과목이고, 우리가 경찰 간부 시험 아니면 일반 공무원 7급 시험, 그죠? 거기 같은 경우는 과목이 7과목입니다. 그래서 7급은 뭐냐면 7과목이니까 곱하기 100을 하니까 700개의 논점을 누가 빨리 이해하느냐, 이것이 당락을 결정짓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5급, 그죠? 고시죠. 사무관 시험. 자, 고시 같은 건 뭐냐? 과목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9과목입니다. 그러면은 곱하기 100을 하면 900개가 나오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900개의 논점을 누가 빨리 이해하느냐, 이것이 고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찰학 개론은 여러분들이 과목은 이렇게 14권의 교과서가 압축 요약된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 접근할 때 어렵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방금같이 이런 원리로 여러분이 이해를 한다면, 그래, 경찰학 개론 논점 100개만 이해하면 되잖아. 100개. 그죠? 100개만 이해하면 되는데 내가 왜 못해? 라고 자신감을 가지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경찰학 총론에서의 주요 쟁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총론에서 크게 4가지의 쟁점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경찰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뭐냐,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 뭐냐, 행정경찰이 뭐냐, 사법경찰이 뭐냐, 이걸 이해하는 것이 첫 번째 논점입니다. 두 번째는 경찰 내부의 관계입니다. 즉, 경찰이 밖으로 나가지 않고 우리 내부에서 어떻게 법률적인 작용을 정리를 할 것이냐, 그것이 이제 관청과 보조기관, 위임과 대리, 훈련과 직무 명령, 이런 겁니다. 특히 경찰 내부의 관계에서는 관청과 보조기관, 특히 관청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중요합니다. 관청이란 뭐냐? 자기의 행정 의사를 자기 이름으로 외부에 유효하게 행정행위를 하는 것이다. 그죠? 이것이 이제 관청입니다. 자기의 이름으로 대외적으로 외부에 유효하게 자기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다. 그죠? 그럼 보조기관은 대외적으로 자기 이름으로 유효하게 표시할 수 있는 일 없다. 근데 우리 경찰 같은 경우는 경찰청장과 지방청장, 경찰서장이 관청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범칙금 딱지를 만약에 받아본다 그러면 거기에 경찰서장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또 예를 들어 가지고 고속도로를 제외한 일반 국도에 대한 속도 규제권자가 누구냐, 그러면 지방청장입니다. 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운전면허증, 그 같은 경우에 지방청장이 발급권자입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받았다 그럼 서울지방경찰청장 이름으로 운전면허증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보조기관이 서울지방경찰청 차장의 이름으로 운전면허증이 나올 것이냐, 못 나온다는 거죠. 거기에 우리 이제 대륙법계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관청주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관청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즉 내부 관계를 이해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찰 행정행위를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법, 그리고 경찰 행정법의 관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법률 행위적 행정행위가 있고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가 있다. 그래서 법률 행위적 행정행위는 뭐 예를 들면 명령적 행정행위가 있고 형성적 행정행위가 있다. 또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에는 확공, 통수라고 하는데 확인, 공정, 통지, 수리 뭐 이런 것이 있다. 이걸 이해하는 것이 좀 어렵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경찰 외부와의 관계입니다. 드디어 경찰이 시민을 만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만날 것이냐, 그죠? 자, 그게 뭐냐? 경찰권 발동이다. 그래서 경찰상 의무이행 확보수단이 있다. 그래서 그 의무이행 확보수단에 경찰상 강제집행과 경찰상 적시강제 이런 것이 있다. 자, 그래서 이 총론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이 4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만 잘 이해를 하면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면 그냥 이해가 됩니다. 왜냐? 여러분은 건전한 상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이 경찰학 개론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를 알려드렸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